이번 시간에는 Rigid Body Dynamics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Kinetic Energy of a Rigid Body. 자, 일반적인 System of Particle의 Total Kinetic Energy는 2분의 1 mixi 닷 스퀘어, 이것을 1번부터 n까지 n개의 입자가 있을 때 이걸 다 더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분리를 했죠. x라고 하는 i번째 입자의 위치를 center of mass를 기준으로 해서 그 relative한 center of mass로부터 그 입자까지의 위치를 xi 바라고 표현하고, 이것에 대해서 제곱을 해가지고 질량을 곱해서 2분의 1을 곱한 다음에 i에 대해서 썸을 해줬다. 그러면 여기 크로싱 텀이 날아가 버리고, 요 앞에 있는 것은 2분의 1 전체 매스 곱하기 센터 오브 매스의 velocity. 센터 오브 매스라고 하는 것은 각 입자의 위치를 그 입자의 질량을 weight로 곱해서 다 더하고 전체 질량으로 나누어 준 것, 일종의 barycentric coordinate이라고 했고, 그 weight의 합은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입자가 하나의 점에 모여서 xcm의 다시라고 하는 벨러시티로 날아가는 키네틱 에너지와, 만약 그 입자들이 모두 다 함께 동시에 똑같은 속도로 패러렐하게 간다라고 하면 이 뒤에 나온 찌끄러기 텀이 하나도 없고, 만약에 여기에서 상대적인 운동을,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해서 상대적인 운동을 이렇게 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internal kinetic energy라고 하는데, 그 internal kinetic energy라고 하는 것은 center of mass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그 운동 에너지들을 다 더한 것이 internal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internal kinetic energy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데, 심지어 이것들이 충돌해서 인터널 에너지가 없을 때는 일라스틱 컬리전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고, 인터널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면 심지어 센터 매스에서의 키네틱 에너지가 있다가도 없어지는, 이 센터 매스 키네틱 에너지의 토탈 썸이 심지어는 완전히 소멸하는 completely inelastic collision까지 만들 수가 있고, 그럴 때 에너지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인터널 에너지로 숨어들어서 덩어리로 보기에는 움직임이 없지만 그 정지한 덩어리 내부에서 아주 난리 굿을 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현상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게 일종의 연력학적으로는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는 쉬운 것이고, 그리고 완전히 아는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는 그거에 비하면 복잡한 것인데, 그냥 통째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이 안에서 벌벌 떠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이제 T 인트가 눈에 보이지 매크로하게는 보이지 않는데 마이크로하게는 막 진동을 하는 경우고, 그 열 현상이고, 뭐 마찰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지 않고 이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적인 각 입자의 상대적인 운동이 막 각각인 경우일 거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무슨 팽이가 돌아간다, 팽이가 뱅그르르 돌아간다. 이 모양은 바뀌지 않고 이 내부의 점들 상대적인 위치도 바뀌지 않고
단 통째로 빙글빙글 돌아간다. 뭐 손흥민이 공을 차서 핑 해서 골대에 공이 박힌다. 바나나 킥을 차서 이렇게 들어간다. 이럴 때 물론 공이 물렁물렁거리니까 완벽한 리지드 바디는 아니지만 덩어리가 한꺼번에 어떤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키네틱 에너지, 인터널 키네틱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매우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다. 그게 리지드 바디 모션의 특성이고, 그럴 때에는 그 시스템 내부의 모든 입자들이 하나의 축, n-이라고 하는 하나의 축에 대해서 세타 다시라는 앵글러 벨로시티로 돌아간다라고 치면, 덩어리가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치면 각 입자가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것이 오메가 크로스 xi로 표현된다라는 것을 로드리게스 로테이션 포뮬라를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을 했어요. 자,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 인터널 키네틱 에너지를 쭉 다시 쓰게 되면, 그렇게 되면 백햄 룰을 이용해서 축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쳤을 때 그 축을 기준으로 한, 여기 이제 센터 오브 매스를 지나가는 축을 해야 되겠지. 그 이너시아,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로테이셔널 이너시아 또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하는데, 그 ICM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x 펍의 i의 스퀘어의 mi를 쭉 더한 것, 이런 것이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키네틱 에너지를 계속 환산해 보니까 이거 곱하기 각속도의 제곱, 이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이것을 이분지 리니어 모멘텀을 고려했을 때 2분의 1 mvi 스퀘어, 이런 것들이 썸이 되었듯이 이것을 2분지 1 i 오메가 스퀘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고, 이 i 오메가를 앵글 모멘텀 L 이라고 표현해서 다시 2i 분지 L 스퀘어, 이렇게 인터널 키네틱 에너지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이러한 사실을 이용해서 다양한 물리 현상을 한번 기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단순한 리지드 바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두 개의 입자가 동일한 각속도로 이 G축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그 평행한 두 서큘러 패스를 따라서 회전을 하는데, 이 G축이 있고 뱅글뱅글 돌아요. 똑같은 각속도로 돌아. 두 개가 아이덴티컬 파티클이 등속 운동을 한다. 여기서 D 플러스 D 마이너스라고 하는 벡터를 선언을 했는데, 여기 한순간 E1, E2, E3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봤을 때 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E1, E2라고 하는 유닛 벡터들이 수직으로 있고, 여기에 플래너 레디어스를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세타라고 하는 각도로 뱅글뱅글 도는데, 세타가 오메가 t로 고정되어 있고, 여기서 보면 psi라고 하는 각도가 그 스페리칼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세타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여기 세타가 한 번 더 나오니까 이걸 파이를 세타로 썼기 때문에 그 세타라고 썼어요. 여기 psi라고 썼어요. 그러면 G축에 대한 성분은 D 코사인 psi,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길이가 D 코사인 psi가 되는 거고, 그리고 플래너 레디어스, 여기서 여기까지 그 레디어스가 로인데 그것이 D 사인 psi가 됐고, 그 다음에
그곳에 x 그 E1과 E2에 대한 프로젝션이 있겠죠. 그것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세타가 오메가 t의 형태로 가고 세타 닷은 오메가이다. 오메가는 컨스탄트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xpub이라고 하는 건 레버한 벡터를 각 입자에 대해서 선언할 수 있는데 이게 동일하다 보니까 g축에 대한 코디네이트만 다르고 xy 코디네이트이 같기 때문에 xpub을 똑같이 줬어요. 그것은 planar radius d sin psi 그리고 이것은 2의 로 방향의 유닛 벡터가 되겠죠. 그것은 세타 이퀄 오메가 t에 따라 회전한다. 그리고 속도를 보면 g축의 위치, g 코디네이트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속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요것은 사라지고 요 성분만 xy 컴포넌트만 남게 되는데 둘 다 똑같이 원에서 레디어스가 이렇게 있으면 2의 로 방향이 있으면 속도는 2의 세타의 방향으로 수직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그리고 세타 닷 체인으로 해서 세타 닷이 나오니까 오메가 d 사인 psi. 이 d는 길이지 디퍼런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인의 토탈 디퍼런셜 그런 게 아니고. 자 이제 planar radius 그러니까 레버한 벡터를 알고 velocity를 아니까 velocity는 pub 방향에서만 velocity가 있죠. 이 axis의 패러렐 방향으로는 velocity가 존재하지 않고 mass를 곱하고 두 개의 입자의 angular momentum이 동일하니까 곱하기 2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2배의 m 그리고 dd d 스퀘어 오메가가 여기 세타 다시 오메가이죠. 그리고 이 방향이 G축을 향해요. G축을 향해. 왜냐하면 요거 크로스 요거는 G니까 2의 로 플러스 2의 세타의 햇은 2의 3의 햇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타 닷 E3라고 하는 유닛 벡터를 세타 벡터의 다시라고 여기에 세타 벡터의 다시 이걸로 G축을 기준해서 뱅글뱅글 그래서 여기 이제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지금 이 경우에는 L의 E3 햇이고 세타 다시 E3 햇의 세타 다시니까 요거를 기준해서 볼 때 L하고 세타 닷하고 패러렐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세타 닷은 세타 닷과 앵귤러 모멘텀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비례하니까 L 닷을 구해보면 요건 세타 닷 크로스 여기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로드리게스 포뮬라에서 얻어냈죠. 이걸 해보면 이게 패러렐 하기 때문에 0이다. 다시 말해서 이거의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컨서브 되는 상태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는 똑같은 문제인데 두 개의 입자의 페이즈를 바꿨어. 같이 패러렐하게 돌다가 똑같이 돌긴 하는데 시간의 터울을 주고 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서로 반대 방향에 있으면서 얘는 이렇게 돌고 얘는 이렇게 도는 형태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한 평면에 있을 때는 문제가 단순해지는데 동일한 평면이 아니라 이 실린더가 있어서 요 끝과 요 끝에서 돌고 있어요. 문제를 풀기 전에 들여다보면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가 세타 다시라고 하는 건데 그 친구는 요 회전축이 세타 다시
고정되어 있고, 앵귤러 모멘텀을 생각을 하면 이 순간에 이거는 일로 가고 이 순간에 이거는 여기로 가거든요. 그럼 사실은 우리 공을 땅바닥에서 굴리는 문제를 한번 해봤죠. 그런 걸 봤을 때 얘가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센터 매스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요게 양쪽에 위에는 앞으로 가고 뒤에는 밑에는 뒤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보면은 여기는 정지해 있고 이게 어떤 V로 한 속도로 가고 이 맨 꼭대기가 2V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계속 가지는 않죠. 순간적으로 했을 때 전체가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하는 거로 그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가 있는데, 그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개의 입자는 일로 가고 일로 가니까 사실은 이렇게 큰 원을 그릴 수가 있고 그 원의 접선의 방향으로 운동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는 이런 그 기울어진 원주 위에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앵귤러 모멘텀이 이 방향으로 작동하게 돼요. 이걸 보면 풀기 이전에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이 방향이기 때문에 그 로드리게스 포뮬라를 넣으면 L-을 하면 이 회전축의 앵귤러 벨로시티 크로스 L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0이 아니게 돼. 왜냐하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패러렐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앞에 문제에서 세타 닷과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패러렐 했기 때문에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방향이 이렇게 해서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D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이 지점과 이 지점이기 때문에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래서 좌표가 동일한데 앞에 부호만 바뀐 형태가 된다. 플래너 레디어스 유닛 벡터, 아까 이 로의 햇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로 햇이라고 표현했네요. 로 햇이 요 방향이 되겠지. 그러면 E1과 E2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당연히 베타는 오메가 t라는 것을 지금 가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플래너 탄젠셜 디렉션은 이 방향이 되겠죠. 이 방향은 이 평면에서 봤을 때, XY 평면에서 봤을 때 코사인 대신에 마이너스 사인이고, 그 다음에 사인 대신에 코사인,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로 스퀘어와 파이 스퀘어의 길이는 1이고, 이거 길이는 1이고, 그러나 로와 파이의 스칼라 프로덕트가 0, 서로 수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이용해서 당연히 세타 닷은 지금 G축에 대해서 상수라고 이미 가르쳐 줬고 문제에서. 자, velocity와 opposite,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간다. 탄젠셜 방향으로. 그럼 phi 방향일 거고, 반지름 그리고 angular velocity. 반지름이 d sin psi니까 요게 반지름 그리고 angular velocity 그리고 tangential direction. 그리고 얘는 일로, 얘는 그 마이너스 밑에 있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자, 그것을 갖고 각각의 앵귤러 모멘텀을 구해보면 이게 아파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는 플러스, 둘 다 똑같다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아까의 경우에 두 개의 앵귤러 모멘텀이 같은 것은 맞는데 얘는 로 방향이고 얘는 세타 방향이라서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G 방향으로 G 액시스 방향으로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진 않고 X의 방향이 이곳이고 로 사인 사이 그리고 B3 코사인 사이 이렇게 됐지. 이게 D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었을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닷이라고 하는 것은 velocity는 phi 방향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로 사인 사인 E3 hat 코사인 이거에다가 파이 방향 E5 이걸 크로스 방향. 자, 그러면 이 파이라고 합시다. 그럼 로 크로스 파이는 E3야. 그럼 요것은 E3에다가 사인 파이가 되는 거고, E3 크로스 파이는, 자, 로 파이 그리고 E3 요게 그러니까 로 크로스 파이는 E3가 되었지만 E3 크로스 파이는 E3 크로스 파이는 요 방향 마이너스 로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E3 크로스 파이 로의 코사인 파이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로 코사인 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E3 사인 파이 이렇게 여기 나와. 이게 N 방향이다. N 방향이라는 게 뭐냐? 요게 요 방향이. 이 성분은 플러스이죠. 코사인 파이. 그리고 요 성분을 보면 요 성분은 이쪽 방향, 요게 로 방향이잖아. 이게 로 방향인데 마이너스 로 방향이고 코사인 파이. 여기는 사인 파이. 요게 파이니까 여기는 이쪽을 따져보면 2분의 파이 빼기 파이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코사인 사인이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그로 인해서 두 개의 앵귤러 모멘텀을 갖고 이거에 두 배를 해주고 m d 스퀘어 오메가 사인 파이 그리고 n 햇은 이렇게 그 퍼플로 되어 있는 이 방향이다. 결국에 L하고 n 햇이 이게 같은데 n 햇이 그렇지. 요거하고 요거는 패러렐한데 이것이 세타 닷에 대해서 이게 세타 닷이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G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패러렐하지 않으니까 시간에 따른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변화는 로드리게스 포뮬러를 오메가 크로스를 곱하면 이펙티브리 얻어낼 수 있고 그것의 방향은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마이너스 사인이 어떤 뜻인가 생각해 봅시다. 이쪽 방향이 파이 햇 방향이니까 얘는 파이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n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반대 방향에서 1로 가겠죠. 그래서 이거하고 돌아가는 방향이 파이하고 반대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메가가 E3 햇에 비례하니까 여기 오메가 벡터라고 하는 건 오메가 E3 햇인데 E3 햇 플러스 N 햇 마이너스 로 햇 코사인 파이 플러스 E3 햇 사인 파이인데 E3 캔슬 되고 크로스 프로덕트 요것은 E3 로는 파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파이 햇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되고 이 코사인 파이와 요 사인 파이 그리고 앞에 팩터 2 그래서 2배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요것은 2배 사인 2 파이가 이게 없어지고 2배 사인 2 파이가 되니까 사인 2 파이에서 팩터 2가 없어졌어요. 자, 굴러가는 거에 대해서 아까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굴러가는데 배웠다고 했는데 배운 게 아니라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네요. 자, 실린더가 굴러간다. 그 토탈 키네틱 에너지는
센터 매스에 점으로 다 모여 있을 때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센터 매스를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물체가 회전을 하면서 굴러가면 이 바닥을 생각하지 않고 딱 요 중심만 보고 있으면 중심이 이렇게 가고 있고, 이 아래 지점과 위에 지점은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 뒤로 가고 요거는 앞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바닥을 딱 놓고 보면 이 센터 매스가 바닥에서는 이게 굴러가니까 이게 앞으로 가겠죠. 바닥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정지해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V로 가고 있고, 그럼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를 회전시킨다. 이게 큰 실린더로 굴러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거에 R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 평면이 됩니다. 그럼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니까, 그러면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small r, 여기 r이고, 이 r은 r, r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여기까지는 2r이니까 같이 돌아가면 반지름이 이게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세타만큼 돌린다라고 해서 같이 돌아갈 테니까, 여기서 r 세타만큼 가면 여기는 2r 세타만큼 갈 거기 때문에 이 r은 시간에 따라 안 바뀌니까 결국 여기가 v라고 하면 여긴 2v 이렇게 가게 될 거다. 그리고 v는 델타 x 오버 델타 t인데 이게 r 델타 세타 델타 t, 그래서 r 오메가, v가 r 오메가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 바닥을 했을 때 0, 여기는 v는 r 오메가, 그리고 이 지점은 2v는 2r 오메가, 뭐 이런 형식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거를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여기가 정지한 것으로, 센터 오브 매스가 정지한 좌표계로 가게 되면 여기는 0, 다 v 이퀄 r 오메가씩 빼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v 이퀄 마이너스 r 오메가 왼쪽으로 가고, 여기는 0이고 이 위는 v는 r 오메가, 이렇게 해서 회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 통속으로 해서 세타 닷 이렇게 표현하는 법이 있어요. 이때 이 i라고 하는 i 프라임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바닥을 요 끝에 원주상의 땅과 마주치는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통째로 돌리는 때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I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통째로 쓸 수가 있고, 우리가 센터 오브 매스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센터 오브 매스의 모든 점이 모든 질량이 한 점에 모여 있다라고 한 그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더하기 센터 오브 매스에서 딱 보면 이게 이렇게 회전하고 있으니까 이 센터 오브 매스를 지나가는 요 축을 기준으로 하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이용해서 두 개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때 돌아가는 각속도는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서 센터 오브 매스가 가는 속도가 바닥을 고정했을 때 센터 오브 매스가 r 오메가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걸 집어넣었을 때 요 세타다 돌아가는 오메가 세타다하고 요거하고 같은 컨스트레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 대입해서 집어넣어주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런데 아까 이것을 2분질 i 프라임의 세타 닷의 스퀘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2로부터 i 프라임은 mr 스퀘어 플러스 ICM. ICM이라는 것은 로테이션 이너시아 2축으로, 그리고 I 프라임이라는 똑같은 패러렐한 축인데 여기 R만큼 떨어져서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축. 그래서 요것은 센터 매스를 기준으로 해서 잰 거보다 전체 질량의
수직거리 제곱만큼 더해지게 된다. 이것을 나중에 나오거든요. 패러렐 액시스 히어럼이라고 불러요. 자, 디스크가 슬로프를 따라 굴러내릴 때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입자가 흘러내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입자의 질량과 전혀 상관없이 항상 이 꼭대기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가는 시간이 동일해요. 그 질량이 캔슬되기 때문에 이쿠에이션 오브 모션에서. 근데 리지드 바디인 경우에는 그 모양에 따라 질량이 캔슬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그 질량의 분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센터 매스의 모든 질량이 모여서 내려가는 것과 달리 회전 운동에 의한 키네틱 에너지가 그 리니어한 그 중심이 이동하는 것에 의한 키네틱 에너지하고의 비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 기어에 따라 기하학적인 구조에 따라서 내려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져요. 이것을 패러렐 엑시스 시어럼을 이용해서 쉽게 알아낼 수 있는데 운동 방정식을 여기에서부터 얻어내는 방법이 있고 지금 우리는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이용해서 에너지 컨저베이션과 그 리지드 바디의 운동 에너지를 기술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곧바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높이 h만큼 굴러 내려오는 동안 그 중력이 한 2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마찰력에서 토크를 받는데 그 토크를 받아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왜 마찰력에 의해서 그 토크를 받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 디스크를 단면을 반쪽으로 딱 잘라버리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이 되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각 부분이 받는 중력은 어느 센터 매스에서 내려가고 여기서 센터 매스 내려가고 그게 2분의 1 mg만큼씩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체 중력은 mg를 받는 것은 맞는데 이 중력이 가하는 힘이 이 리지드 바디를 회전시키는데 토크로 작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지름 길이가 같고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는 거하고 이렇게 돌리는 거하고 두 개가 캔슬이 돼서 그래서 중력은 여기에서 그 가속시키는데 그 토크를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 마찰력이 빗면에서 이 지점에서 마찰력이 작용해서 이쪽 뒤로 작용을 해요. 뒤로 작용을 하면 이 회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굴러 내려가면서 점점 가속이 붙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리지드 바디 모션의 입장에서. 아무튼 이것은 이 운동 에너지 전체의 운동 에너지는 센터 매스의 모든 질량이 모여서 가는 것과 그게 이제 요 부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뱅글뱅글 도는 그 효과. 그게 바로 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두 개를 패러렐 엑시스 시어럼으로 묶으면 요 빗면에 접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꺼번에 돌아가는 형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양쪽에 세타 닷이 나오는데 그 세타 닷을 캔슬 시키면 이쿠에이션 오브 모션이 얻어지고 그 이쿠에이션 오브 모션을 통해서 우리는 토크를 알게 되고 그 로테이셔널 포스 오브 뉴턴 세컨드 로가 바로 요걸로 트랜슬레이트 되는 그 표현이죠.
앵귤러 모멘텀의 타임 데리버티브가 토크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로부터 토크가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역으로 얻어낼 수 있어요. 처음부터 토크를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도 있고. 자,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속에 구조가 있을 때 굴러내려가는 물체는 질량 디펜던스, 매스 디펜던스가 캔슬되지만 지오메트리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도달하는 시간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얻은 이퀘이션 오브 모션, 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그대로 두 개 사용하고 서로 질량이 다른 경우에 각각의 질량이 캔슬되지만 문제는 요게 이제 그 중심이 모든 질량이 중심을 모여서 트랜슬레이셔널 모션만 할 때 식이고 그때는 이게 없으니까 요것을 요 부분을 지워놓고 생각하면 두 개가 도달하는 이퀘이션 모션이 동일하기 때문에 도달하는 시간이 같은데 지금 센터 매스를 기준으로 해서 매스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 이 블루의 경우에는 속이 텅 비어 있고 모두 다 R이라는 센터 매스를 기준해서 R이라는 지점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게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쉐입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돼 MR 스퀘어가 되는 거죠. 디스크가 꽉 차 있을 때는 2분의 1 MR 스퀘어가 된다고 했죠. 얘는 MR 스퀘어가 되고. 그러니까 이놈이 두 배 이너시아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두 배가 되거든요. 여기 이제 2분의 1이 들어가고 이거는 1이 되죠. 두 배가 블루가 두 배가 된다. 2분의 1 MR 스퀘어를 기준으로 할 때 2분의 1이 들어가고 이건 1 곱하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질량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이 비어있으니까 꼭 느낌상 이게 가벼워 보이고 더 먼저 내려올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고 이것이 요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한 회전 운동 에너지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펜들럼의 문제를 풀기로 합시다. 일종의 피지컬 펜들럼인데 점으로 되어 있을 때는 문제를 풀기가 쉬워. 하지만 점이 아니라 이게 어떤 볼륨을 갖고 이게 리지드 바디로서 이제 회전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를 시간이 그러니까 주기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싶어요. 역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에너지의 식으로부터 출발하면 훨씬 더 쉽다라고 했죠. 그 펜듈럼의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법은 이미 그 앞에서 우리가 많이 했었고 이 길이가 펜듈럼의 길이가 L이라고 했을 때 높이는 이로부터 이 피벗이 있으면 피벗으로부터 L 코사인 테타만큼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포텐셜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했는가 그 work kinetic energy theorem이에요. 그것으로 kinetic 에너지가 얼마가 만들어졌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이 질량 중심이 L 세타라는 아크 랭스로 움직이니까 L 세타 다시라는 속도로 질량 중심이 움직이게 되죠. 이것이 이제 XCM 닷의 매그니튜드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거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하는 것에 대한 운동 에너지를 기술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 그 축을 고정시켰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수직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하고 요 각도 세타 요거가 수평선하고 만드는 각도 세타라고 이 세타하고 이 세타하고 같기 때문에 결국에 이 실이 회전하는 각도와 그리고 이 리지드 바디가 센터 오브 매스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하는 각도가 동일해요. 그리고 그 엑시스가 패러렐해요. 패러렐하지. 이 피벗과 패러렐하기 때문에 우리가 패러렐 엑시스 시어럼을 쓸 수가 있고 패러렐 엑시스 시어럼 상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피벗을 기준으로 해서 이 리지드 바디가 갖고 있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바로 요것에 해당한다는 걸 사실을 알 수 있고 세타 닷 요 축을 기준으로 피벗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하는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키네틱 에너지를 이렇게 썼고, 이 식을 세타 닷에서 미분하고 세타 닷을 캔슬 양면에서 캔슬 시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 모션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ICM이 없다라고 치면 R을 빵으로 보내는 그런 리밋에서는 이제 단순한 펜듈럼으로 바뀌게 되고, 그때 토크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콜리전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여기에 총알이 울렛이 날아와서 아까 그 피직한 펜들럼에 박혔다. 박혀가지고 여기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자, 이거를 그 앵귤러 모멘텀 입장에서 보기로 합시다. 최초의 그 전체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가 0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고 치면 이 충돌하자마자 나간 속도가 캐피탈 V라고 했을 때 토탈 그 리니어 모멘텀 컨서베이션이기 때문에 MV라고 하는 것이 와서 머지를 해서 그것이 스몰 m과 라지 m이 캐피탈 V라는 속도로 갔다. 이게 리니어 모멘텀 컨서베이션에 의한 것일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키네틱 에너지는 이 펜들럼은 정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키네틱 에너지가 이게 이니셜 키네틱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이니셜 키네틱 에너지가 이제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다 그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박히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을 거니까 박혀 들어가는데 이 방향으로 운동하고 마찰은 반대 방향으로 하니까 그 델타 W가 0보다 작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전체 시스템의 토탈 키네틱 에너지는 충돌하는 과정에서 많이 소모가 된다. 그래서 completely inelastic collision이 되겠죠. 더 이상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없는 정도까지 잃어버리게 된다. 아무튼 간에 그러한 컬리전을 통해서 얘가 그 다음 같은 속도로 가게 되었으니까 이게 토탈 P가 되는 거고, 이 스몰 MV가 PCM과 같다. 그러면 충돌 직후에 이게 아주 짧은 시간에 요 지점에서 이동을 안 하고 바로 바뀌었다고 치자고요. 아주 빨리. 그렇게 하면 이 상태 여기 M과 M이 섞여 있을 붙어서 바닥에 있을 때의 운동 에너지가 키네틱 에너지는 2M분지 PCM의 스퀘어가 될 거예요. 두 개 합친 거.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충돌을 할 때 일라스틱은 인일라스틱은 상관없이 PCM이 MV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MV의 가로에 제곱을 해서 2M 플러스 M 이렇게 요게 바로 이제 그 바닥에 있을 때 전체 키네틱 에너지가 된다. 그리고 이니셜 밸류 오브 더 앵귤러 모멘텀 요 지점에서 V라는 속도로 움직였으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정지하고 얘만 V로 가고 있었으니까 이 친구의 앵귤러 모멘텀은 0. 이 친구의 앵귤러 모멘텀은 L에다가 MVL이 되겠죠. 그 축은 요걸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요게 이제 N 햇이라고 하는 축이 여기 있어요. 아까 여기서 블레스 앵글 세타 N 햇을 기준으로 해서 이 피벗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는 피벗이 N 햇이고 그걸로 세타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이니셜 앵귤러 모멘텀이고 충돌 직후에도 동일한 앵귤러 모멘텀을 갖게 돼요. 이 M 플러스 M의 캐피탈 V로 써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너지 컨서베이션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 V라는 속도로 가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2M 플러스 M분의
mv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여기 이제 이동하는 이 캐피탈 V라고 하는 것이 L 세타 닷하고 똑같을 테니까 프로젝타일 모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최초의 V0라는 속도는 V0의 크기를 가지고 임의의 방향으로 쏘아 올렸어요. 이때 이 물체가 받는 토크는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위치를 알아야 되고 가속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가속도가 항상 수직인 지표면상에서 Z축 아래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때 토크가 얼마이냐 얘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답이 왜 이렇게 나올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문제를 풀어보기로 합시다. 일단 힘은 이렇게 주어지는 거는 여기에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프로젝타일 모션의 이니셜 벨로시티를 알면 최초의 위치가 0이라고 했고 그럼 vt 2분의 1 gt 제곱 방향을 집어넣어주면 여기 n 벡터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g e3라는 게 들어가요. 한번 미분해주면 velocity가 얻어지겠죠. 요거 두 개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고 매스를 곱하면 앵귤러 모멘텀이 나와요. 이때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 phi는 어지문덜 앵글에 대한 탄젠셜 벡터가 되겠죠. 자, 이거로부터 앵귤러 모멘텀을 시간으로 미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2분의 gt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날라가 버리고 gt 곱하기 v0 이런 형식으로 나오게 된다. 이 답의 뜻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헬리칼 모션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헬릭스는 나중에 자기장 속에서 운동하는 차지드 파티클의 운동을 할 때 이러한 트랙이 나오게 되는데 나사 모양이에요. 옆에서 보면 유니폼 서큘러 모션을 하고 있고 이쪽 방에서 보면 얘가 이제 계속 앞으로 진전을 하게 되는데 한 바퀴 턴을 할 때마다 이 나사가 얼만큼 전진하느냐 이걸 피치라고 얘기를 하죠. 재밌는 훈련이니까 벡터를 갖고 크로스 프로덕트 뭐 이런 것들 시간 미분 이런 것들 훈련하기 바랍니다. 요요가 중력을 이기고 왜 위로 올라타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이제 토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요요가 이제 안정성을 위해서 이 요요 원래 전체 크기가 있으면 그 속에 이제 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속에 작은 레디어스, 전체 레디어스는 캐피탈 R이고 작은 레디어스 D라고 하는 레디어스 안에 실이 감겨져 있어. 여기서 이제 툭 위로 치면 중력을 이기고 굴러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푸는데 이 시스템에 중력이 하는 토크는 아까 빗면을 굴러 내려가는 물체 운동을 기술할 때 이미 얘기했지만 중력이 좌우 대칭인 물체에 작용하는 토크는 항상 없어요. 이게 이제 위아래로 쭉 반쪽을 잘라내면 중력은 토크를 주지 않아. 오직 여기에 비대칭적인 힘이 주어져야지. 좌우 비대칭적인 힘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실로 톡 친 것이다 라고 하면 톡 친 힘을 텐션으로 주겠죠. 그걸 이제 F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힘이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토크를 주는데 그 토크는
이 전체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ICM 요 전체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거기에다가 탄젠셜 악셀러레이션을 곱한 것이 이제 토크의 방정식이 되고 요 n 햇이라고 하는 것이 그 회전축 그 센터 매스를 지나가는 회전축이 되겠어요. 자, 이러한 토크의 방정식이 있다. 그리고 이 물체는 공중에 떠 있으니까 중력 가속도를 받을 것이고 m을 지금 캔슬 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텐션이 주는 힘을 받을 것이고 이 두 가지의 힘에 의해서 전체 센터 매스의 그 가속도가 결정이 될 텐데 이것을 실제 값을 대입해 놓고 보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럼 이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면 요 답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보면 x의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방향의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물론 힘이 당연히 중력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죠. 그래서 여기를 그 중간에 있는데 그 C를 가면서 툭 한번 툭 치면 이 물체의 가속도가 센터 매스가 중력을 이기고 올라가게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죠. 자, 이제 자이로스코프 팽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팽이를 많이 돌려봤습니까? 자이로스코프는 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이로스코프가 넘어지지 않고 맨 처음에 잘 돌다가 팽이가 넘어지기 전에 빙글빙글 수직인 축을 기준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다가 넘어져요. 심지어는 잘 돌 때는 이게 이런 워블링도 해.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하게 크게 몸체가 빙글빙글 도는 것을 프리세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회전축이 꿀떡거리는 거 오르락내리락 이건 누테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그 우리 실험은 일반 물리 실험에서 우리가 우리 K-팝이 개발한 게 있죠. 그거 직접 내가 고안을 해서 청계천에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실험 기구가 이제 공중에 떠 있어가지고 자이로스코프가 도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직접 한번 풀기로 합시다. 지금 막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기에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문제 풀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막대 질량이 없다라고 치고 이 위에 그 판만 돌아가는 거로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큰 레코드 판을 붙여가지고 회전시키게 해놨잖아요. 자, 센터 매스의 위치를 보면 그 위치는 어떤 각도, n 햇이라는 각도로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 막대의 길이는 d이고 그래서 d에다가 n 그 임의의 방향은 폴라 코디네이트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죠. 앵귤러 모멘텀을 계산해 보자. 앵귤러 모멘텀은 I 오메가 n 방향을 기준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다 어느 한순간. 그럼 디스크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2분의 mr 제곱이라고 했어요. 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또 중력을 받는다. 여기 센터 매스에서 중력을 받죠. 센터 매스에서 중력을 받으니까 이것이 요 자체 판을 회전시키는 속도를 바꾸는 토크를 주진 못해요. 그죠?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아니? 이 토크는 이 전체 앵귤러 모멘텀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해요. 왜? 앵귤러 모멘텀이 지금 이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토크를 생각하면 요 지점을 기준해서 여기 원점을 기준해서 요 지점까지 이게 레버암이고 레버암에다가 힘을 곱하라고 했죠. 크로스 프로덕트로. 그렇게 해서 얻으면 다음과 같은 값이 얻어져요. 여기서 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phi는 이 어지무다 앵글. 그 토크가 어느 방향으로? phi 어지무다 앵글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토크가 만들어진다. 그 말은 뭐야? 토크는 L의 다시죠. 뉴턴 세컨드 로 오브 로테이셔널 버전. 그러니까 앵귤러 모멘텀이 이 방향으로 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얘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해서 빙글빙글 돌아간다. 오케이? 저거하고 같은 거지. 우리 앵귤러 모멘텀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봤죠. 요게 공 두 개가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돌고 하면 이때 앵귤러 모멘텀이 이 방향으로 앵귤러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앵귤러 모멘텀이 바뀐다라고 했었죠. 바뀌는 소스가 중력이 그것을 바꾸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을 미분하면 이거와 같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회전축이 팽이의 회전축이 중력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맴도는 현상을 프리세션이라고 한다. 지구도 프리세션을 한다 그랬죠? 북극성이 몇백만 년 뒤에는 엉뚱한 데에 가 있다 그랬지?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알아. 근데 여러분들은 갑자기 어렸을 때 상식이 되게 많았는데 일반 물리를 접하면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수학과 과학의 그 내용은 다 까먹고 이게 뭔 소리냐고 얘기할 때가 많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우리 K-팝 물리를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L-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쭉 나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아무튼 이게 프리세션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로 저 밑에 내려가면 이걸 이제 쉬운 응용 문제로 수직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 여기 이제 수직이 되었을 때 이 자전거 바퀴 돌아가는 걸 봤어요? 자전거 바퀴가 돌아가는데 중력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맴도는 그런 문제를 그 단순화시켜서 수직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여기 정리해 놨으니까 잘 따라하기 바랍니다. 이걸 잘 따라해야지 그 자이로스코프 실험을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 앞에 나왔던 내용을 좀 살짝 다시 정리를 하면 토탈 키네틱 에너지의 시스템 오브 파티클스는 모든 시스템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한 개의 점으로 모여서 트랜슬레이셔널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그거 더하기 센터 매스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 운동하는 것을 인터널 에너지라고 했는데 그 인터널 에너지가 그리고 리지드 바디 모션에서는 2분의 I 오메가 스퀘어 뭐 그런 형태로 그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 형태로 단순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때 그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린 먼저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푼다면 중력 가속도는 이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리 r 제곱의 그 그래비테이션 컨스탄트 곱하기 지구의 질량 하면 될 텐데 지구가 9라고 가정했을 때 하지만 이것과 약간 다른 값을 갖고 위도에 따라 다른 값을 주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센트리퓨걸 포스에 의한 영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속도를 가진 물체가 지표면상에 우선 운동을 할 때는 그게 직선으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휘어요. 북반구에서. 남반구에서는 또 왼쪽으로 휘어. 이런 거를 코리올리 포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것은 우리가 돌고 있는 지구에 살기 때문이다. 우리 지표면에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는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이 아니라 non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이고 그때 로드리게스 포뮬라 이용해서 위치가 지구 표면상의 위치가 고정됐을 때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속도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메가 크로스 R이 로드리게스 포뮬라. 그것으로 속도와 가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얻어내면 이 S0는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본 거고 2라고 붙인 거는 지구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요 지구에서 본 가속도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속도니까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본 값을 지구에서 본 값으로 바꿔 놓자고요. 그러려면 지구에서 본 값은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을 왼쪽으로 보내서 빼주는 거가 되겠죠. 이때 여기에서 가운데 나오는 거, 여기에 이제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본 가속도는 원래 공식에서 나온 뉴턴의 중력 법칙에서부터 얻은 것이 나올 거고, 여기 코리올리의 포스, 그리고 여기 센트리퓨걸 포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 속도가 없을 때 요것만 집어넣은 것, 센트리퓨걸 포스만 집어넣은 것을 중력 가속도라고 하고, 이게 그 위도에 따라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속도를 갖는 순간 이쪽은 오메가 제곱에 비례하고 오메가가 작기 때문에 이게 오메가 리니어하고 스퀘어 쿼드라틱 텀이라 속도를 가지게 되면 이 센트리퓨걸 포스를 코리올리의 포스가 이기게 돼요. 그래서 태풍 같은 게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이유가 코리올리 포스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